안녕하세요. 2월 1일 김태훈의 현명한 주식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저께 상장해서 시장에서 큰 인기를 상한가를 빵 쳤으니까요. 그가 했던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체는 코오롱 글로벌이 글로벌 안에 있던 자동차, 특히 이제 외제차죠. 코오롱 BMW 병행 수입하는 업체로 유명한데요. 이 BMW하고 외제차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그 사업부를 인적 분할을 통해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별도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재상장한 겁니다. 즉, 코오롱 글로벌 기존 사업체하고 이 코오롱 모빌리티라는 게 인적 분할을 통해서 나눠진 거죠. 그러면 이 물적 분할하고 인적 분할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물적 분할은 기존에 있던 회사를 나누는데 한쪽 남아있는 상장사로 남아있는 쪽은 기존 지분율대로 최대주주 몇 프로, 그다음에 소액주주 몇 프로 해서 이 지분율대로 지분을 그대로 가져가고, 이 분할되는 업체, 분할되는 법인은 100% 분할돼서 상장사로 남아있는 업체의 100% 자회사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LG화학에서 떨어져 나온 LG에너지솔루션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이 따로 상장을 추진하면서 LG화학에서 이제 이탈한 자금들이 LG에너지솔루션을 많이 갈아탔죠. 그 바람에 이제 LG화학은 100만 원대 주가가 이제 반토막이 나가지고 엄청나게 주주들한테, 소액주주한테 욕을 먹었죠. 무엇을 위한 기업 분할이고 누구를 위한 기업 분할이냐 해서 이때 이것 때문에 이제 대선 과정에서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향후로는 이런 물적 분할을 할 때 소액주주들이 손해보는 수 있는 부분을 보상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근데 이 물적 분할을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최대주주 쪽에서 이제 회계적으로는 이 주주들이 모두 다 똑같이 기존 분할하기 전과 후가 회계적으로는 똑같은 가치를 갖는다고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최대주주에게, 경영권을 갖고 있는 최대주주에게 이익이 몰빵으로 가는 거죠. 여기에 비해서 인적 분할은 분할하려는 기업이 A, B 두 개의 별도 범위로 분할돼서 잘라진다 할지라도 양쪽의 지분율은 기존에 같이 있던 기업의 지분율과 동등하게 가져가는 거죠. 이게 이제 코오롱 글로벌과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이 사이에서 이러한 일이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코오롱 글로벌은 기존에 0.75 분할 비율이 0.75대 1이고 이 신설법인은 0.24%를 가져가기 때문에 결국은 75대 25로 이 법인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은 이 코오롱 글로벌 내에 최대주주 지분이 75%쯤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대로 75%하고 나머지 25%가 소액주주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신설법인의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도 이 25% 떨어나간 그 안에서 최대주주 지분이 75%이기 때문에 75%는 최대주주들이 가져가고 소액주주들이 나머지 25%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설법인인 코오롱 모빌리티는 분할되면서 알짜배기 사업부만 가져갔기 때문에 이게 액면가 500원짜리라서 지금 5,000원대 이렇게 머물러 있지, 실제로는 이 경영권 승계와 연계되어 있어가지고 훨씬 더 기업 가치가 이 코오롱 그룹 내에서도 높이 평가돼야 될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가 경영권 승계에 관련해서 어떠한 주식을 취득을 하면 이 주식은 묻지도 따지도 말고 따라 사야 한다는 말이 증권시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경영권 승계받은 승계받는 쪽에서 갖게 되는 지분은 향후에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려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코오롱 글로벌을 인적 분할하는 건 코오롱 글로벌이라는 기존의 건설과 상사 업체, 화학 쪽 관련된 이 업체 쪽하고 BMW 유통 쪽, 수입 자동차 병행 수입하는 거죠. 병행 수입하는 쪽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라는 따로 만들어서 이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은 자본금이 326억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아우디나 볼보나 지프 같은 그런 수입
차들을 100% 자회사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룹이란 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의 최대주 지분이 75.23%예요. 똑같이.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조금만 사더라도 이게 품절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의 이사의 명단을 보게 되면 이규호 그 대표가 말 그대로 이제 코오롱 이용열 회장의 아들입니다. 장남이시고, 그 다음에 코오롱 오너 4세죠. 그래서 결국은 이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라는 게 코오롱 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하나의 그 사다리로 역할을 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 이사의 명단에 특이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삼성증권에서 M&A 팀장도 하고 했던 분인데, 김도용이라는 분. 이분이 이제 CFO로 여기 들어왔는데, 외부에서 영입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 그 경력을 한번 쭉 봤는데, 뭐 삼성증권에서 IB 쪽에서 계셨고, 그다음에 M&A 팀장도 하셨고, 그다음에 기업금융 2그룹장. 그래서 기업금융 쪽에 잔뼈가 굵은 분이고 M&A 쪽에서 나름대로 경험을 많이 쌓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 결국은 그 이규호 대표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M&A를 통해서 코오롱 그룹의 미래를 설계하고 좀 뭐랄까요, 발판이 되는, 그런 경영권 승계의 발판이 되는 그런 회사로 활용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죠. 결국은 경영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자, 새로 분할해서 재상장한 이후에 코오롱 모빌리티 어저께 상한가를 쳤고요. 오늘도 20% 이상 올랐습니다. 올라가 있고,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경영권 승계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보다는 뭐 실적에 따라 평가받겠지만, 그리고 M&A나 이런 걸 통해서 기업 가치를 더 갖다 붙이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대가 아마도 뭐 제일 싸게 살 수 있을 때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물론 이거는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를 테이킹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리스크 테이킹을 최대주주인 이규호 대표랑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은 이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의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어쩌면 기업 역량을 다 쏟아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왜냐면 그 아버지 때인 이용열 회장이 바이오 쪽을 하다가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인 이규호 대표는 나름대로 이제 다른 M&A를 통해서 뭐 이러한 그 코오롱 그룹의 경영권 승계와 함께 새로운 명예를 좀 되찾는다고 그럴까요? 왜냐면 그 이용열 회장이 그 바이오 사업을 하다가 그게 이제 잘못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회장 자리도 물러나고 많은 분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아주 개망신을 당했죠. 네. 그래서 그런 명예회복의 기회로 코오롱 모빌리티를 사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은 경영권 승계와 함께 이 오노일가가 이 새로 인적 분할을 통해서 법인을 만든다면, 이런 법인이 향후에 어떻게 그룹 내에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활용이 되는지 그걸 잘 보여준 사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부해 보시면 분명 새롭게 이러한 기업 분할을 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하는 방법론을 한번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실 거예요. 이런 부분도 M&A 쪽 섹터에다가 제 책에다 써놨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공부를 해 보시면 나름대로 이런 종목을 찾고 좋은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